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했던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 가슴 벅찬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 추석 연휴인데요.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늘부터 귀성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에는 일찌감치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네, 뒤로 고속버스가 보이는데요. 출발과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대기실에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궂은 날씨에 비가 적지 않게 내렸지만 고향을 가고 또 찾는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긴 연휴, 아직은 좀 시간이 이른 편이지요. 복합 환승센터를 찾는 사람이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루 평균 1,600대 버스가 이곳 버스 터미널을 오가며 2만여 명의 승객을 고향에 나르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 때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버스는 평소보다 20-30% 증편될 예정입니다. 고향에 가시는 한 분과 미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서울입니다. 그 얼마 만에 고향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개강하고 갔으니까 한 두세 달? 한 달? 한 달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때 가면은 어떤 걸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먼저 보낼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아직 표를 구하시지 못했어도 구간에 따라 남은 표가 있고 취소된 표도 있기 마련입니다. 현장에 오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석 때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지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43만 대로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중 23일부터 25일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열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부터 첫 추석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 6일 동안 47만 6천여 명의 승객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대구역을 통과하는 KTX는 추석 연휴 동안 임시열차 3편이 추가됩니다. 일반 열차는 수요가 적은 단거리와 부정기 열차 운행을 멈추고 장거리에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고향 가는 길 기차나 고속버스뿐 아니라 개인 차량도 많이 이용하시죠. 고속도로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귀성 차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비교적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 혼잡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 큰 정체는 아니지만 평소 주말보다는 교통량이 다소 많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낮 12시쯤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가장 답답한 구간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입니다. 이 남대구 진출로에서 성서 일대로 가는 방향인데요. 볼리 내거리 양방향으로 속도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는 정체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쪽입니다. 현재 보시는 지점이 동대구 분기점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어려운데요. 도동 분기점 125km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약 3km 정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138km에서 고장 차량으로 인해 8km 정도 정체됐지만 현재는 모두 풀린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칠곡 춘천 방향입니다. 춘천 방향으로 칠곡 진출로 113km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km 정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원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 김천 분기점입니다. 양평 방향으로는 상주터널 일대에서 문경세제 부근으로 차간 간격 넉넉하겠고요. 반대 창원 방향으로는 문경 일대에서 약간씩 정체되겠습니다. 9월 23일 자정부터 9월 25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내일 대구 경북권 내 출구 교통량 39만 대로 예상되는데요. 차량 점검 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대구시 인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 권영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 비서 여러 명에게 이 고위 공직을 맡겨 말썽이 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전임 경제부시장에게 이 퇴임 후 자리를 내주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퇴임 공직자와 시장 측근에게 이 대물림하듯 유관단체 임원 자리를 주는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시 김현창 전 경제부시장이 대구 상공회의소 상금부회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김현창 전 부시장은 지난 8년 동안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시와 무관하지 않아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정관 예우와 마찬가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은식 전 대구시의원이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금부회장이 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대구시 산하 유관기관 임원 자리는 그동안 공직 퇴직자들 몫이었습니다. 취업 승인을 받긴 했지만 현 대구상의 이재경 상금부회장 역시 대구시에서 37년을 근무했고 전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이었던 현 백이철 동구청장도 대구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김현창 전 부시장 내정이 알려지면서 일부 상공의원들이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반발했고 나이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운영 방식에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자리도 사실상 이제 대구시에서 내정했던 거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피아가 좀 여전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취업 심사가 좀 까다로우니까 이제 정치인들 전 이제 시의원 출신들 이게 의원 출신들을 자주 그런 방식으로 좀 낙하산 인사로 그렇게 보내려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리하게 자기 사람 뒤봐주기에 혈안이 됐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적용된 혐의 8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만 무죄로 봤습니다. 박 전 행장이 끝까지 부인한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과 관련한 뇌물 공여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5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산시 공무원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산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기는 대신 아들 채용을 부탁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점수 조작으로 24명을 불법 채용해 이로 인해 탈락한 사람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9개월 동안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사건이 박인규 전 행장만 실형을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관대하게 바라본 건 아닌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 경영유의와 개선 처분 같은 행정처분에 그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강력한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아파트값이 9.13 부동산 대책 뒤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아파트 동향 가격을 보면 대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0.19%, 수성구는 0.41%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수도권 위주로 짜여 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지만 9.13 정부 대책 직전 상승률 0.45%보다는 낮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전투비행단에서 미국산 군수물자를 하역하다가 서부 과부거미로 추정되는 거미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에 서식하는 서부 과부거미는 붉은 불개미보다 독성이 12배 정도 강하고 과민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미가 살아있지 않아 번식 우려는 없지만 붉은 불개미에 이어 독거미까지 내륙에서 발견되며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하나로 구미에 조성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을 경상북도가 맡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공원 운영 문제를 두고 구미시가 운영비 부담으로 꺼리자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와 경북도는 공원 조성 공사가 끝난 지난해 12월부터 연간 24억 원쯤으로 예상하는 운영비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새마을공원은 907억 원을 들여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옆에 24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비롯해 대구 2가구, 경북 1가구를 포함한 전국 25가구가 아동수당 최고액인 월 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1인당 월 10만 원씩 최고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 230만여 가구 가운데 192만 가구가 지급이 확정돼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